자, 오늘은요, 교재 페이지 86페이지, 대운 겁살이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대운을 제가 이제 어떤 12신사를 설명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전체가 책임진 패턴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신살 하나를 잡고 이것이 겁살이라면 겁살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겁살을 이해할 것인가, 이게 겁살의 물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제일 먼저 나왔고요.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주 내에 겁살이 있고 강하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성격과 행동 특성 패턴을 가질까, 이것이 명에 있는, 즉 사주 내에 있는 겁살의 특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이 대운에서 들어왔을 때 겁살이 어떤 성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세운에서 겁살이 들어왔을 때 해석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타 겁살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다른 패턴들을 설명하는 게 이제 기타로 설명하는 것인데, 다른 겁살부터 12선 12개를 전부 다 이러한 순서로 1번 물상, 2번 사주 내에 있는 겁살, 3번 대운, 4번 세운, 또 5번 기타, 이걸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순서대로 갖다 패턴을 맞춰놔서 책 전체 10권을 써내려간 겁니다. 자, 지금은요, 대운에서 대운에 겁살이 들어왔을 때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대운이 겁살에 들어왔을 때 보통은 이렇게 네 가지의 특성을 갖다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특성들이 내 사주 내에 있는 것의 해석과 대운의 해석은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내 사주 내에 있는 것은 해당되는 글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좀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겁살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게 사주의 특성이고요. 대운에서 나타나는 것은 대운에 겁살이 들어왔을 때 겁살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운도 마찬가지로 세운에 겁살이 들었을 때 겁살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사주 내에 있는 거는 내 사주 내에 있는 거니까 겁살의 특성이 평생에 걸쳐서 강하든 약하든 드러난다. 대운에 있다는 것은 대운 10년간 나한테 겁살의 성향이 드러난다. 세운 1년간 나한테 그런 특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겁살 운이 들어왔을 때 네 가지 특성 중에서 먼저 첫 번째 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새로운 것. 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갖다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어떤 직장과 직업은 어떤 성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또 가족 관계도 중요할 겁니다. 또는 주거, 또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것들이 학생이라면 학교에 대해서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전공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는 학교 내에서 교내 관계라든가 학교의 전학이라든가 아니면 유학처럼 내가 몸담고 배우는 학교를 바꾸는 것, 그것도 아예 전혀 모르는 곳으로 바꾸는 것, 이런 일들이 겁살 운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직장이나 직업, 가족, 주거,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요, 새로운 것으로 이제 새로운 것이라는 건데, 새로운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들어있지 않고요, 낯선 거, 해보지 않은 거,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직장생활, 만약에 겁살 운이 들어와서 직장생활을 하게 됐다면
그전에는 직장생활 안 하다가 직장생활 하는 경우도 있고요. A라는 직장과 다니다가 전혀 관계없는 B라는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직업도 내가 만약에 어떤 그 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정수기 세일즈맨으로 바뀌는 것, 또는 어느 날 갑자기 명리 공부를 갖다 심하게 강하게 해서 명리 상담사가 되는 것, 이것들은 내가 해보지 않은 직장, 미지의 영역,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의 직업 변화가 이끌어지죠. 그런 것들이 겁산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족관계는 여기서 이제 설명할 거고요. 주거의 경우도요. 주거와 인간관계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 아니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곳, 또는 연고가 전혀 없는 곳으로의 이주가 겁살운에 영향을 받으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지. 근데 그 12신설을 해석을 할 때, 그 가장 길과 흉을 갖다 따지면서 하는 것들은 이제 가장 관심사가 될 수는 있지만, 12운성 하나만으로 길흉을 해석하는 건 하진 않습니다. 길흉은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길과 흉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과 흉까지 좀 해석을 확장하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사주와 맞는지, 그것을 육친과 12운성 그리고 다른 신사를 서로 짜맞춰서 그 형태에 맞는 삶을 살고 있으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 형태에 맞지 않는 쪽으로 삶을 살고 있으면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해석을 갖다가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87페이지에 보면 예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띠가 자월에 태어나고 임일간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 배치들을 보면 닭띠가 여기 사유축 여기 들어가죠. 자는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육해살이 해당되는 거죠. 얘는 장성살이고 얘는 육해살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제 여자의 명예는 어디에 있는데요? 곤명. 그러니까 천간이 없기 때문에 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요. 자 다음에 또 곤명이니까 정방향으로 흐르겠죠. 축, 인, 묘, 지, 사, 오, 미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럴 때 두 번째에서 인대운을 맞이하고, 요 인대운이 뭐냐면 요게 겁살대운입니다. 요거는 화개대운이겠죠. 자, 화개대운은 화개살에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겁살대운을 좀 읽어보자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대운은 이 사람의 대운 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냥 대체로 중간 정도 잡아서 대운 수가 5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요 겁살은요 15세에서 24세 사이에 인이라는 겁살이 이 사람의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대운이 영향을 미칠 때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대운만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해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팔자의 해석과 이 대운에 오기 전의 모습도 같이 바라보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인대운을 맞이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오는지 변화적 관점에서 이 대운을 예측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사주를 보자는 겁니다. 이제 사주를 보면, 그러니까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음양을 한번 따져 보십시오. 그러니까 음양이 사실 사주를 볼 때 처음이자 끝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자, 음양은요, 그러니까 여자의 명에서 여명에서 여기서 음기가 많잖아요. 음기가 많으면 되게 뭐냐면 고생은 많이 하고, 고생은 많이 한다. 실속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많되 실속이 작아지고 결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여자의 명에서 양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력보다 보상이 더 커집니다. 자, 음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삼합체계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음기에서 금과 수는 음기에 속합니다. 금에 해당되는 삼합은요, 그 사와 유와 축, 그 수는요 신자진이 음기에 속하고, 여기서는 양기는요 그 인노술과 해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음기관계를 두냐면, 요 지지가 기본적으로 사유축은 요건 음이죠. 사유축에 속하니까 요것도 음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 젊은 날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두 개의 글자가 강한 음기로 구성되어 있으니, 여기에 일간마저도 음기가 강하니 이 사주 자체가 천간에 무엇이 오든 지지에 무엇이 오든 이 사주는 음기가 강한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후상으로 굉장히 추운 사주, 어두운 사주, 음기가 강한 사주, 이렇게 사주를 보면서 여자의 명이기 때문에 음기가 강하면 내 노력보다 보상이 작아서 고생을 따르고 고생한 것에 비해서 실속과 결과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고생스러운 팔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요 남자라면, 음기가 굉장히 강한 남자의 사주는요 이게 반대가 됩니다. 굉장히 음덕을 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데 노력보다 더 많은 결과와 보상을 누리며 사는 좋은 팔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팔자라도 남자냐 여자냐 따라 달라지고요. 음기가 강하면 얼마나 강한지, 양기가 있어 얼마나 강한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오나 사가 있어서 여기 부족한 양기를 여기서 보충해 준다면, 여기는 젊었을 때는 상당한 고생이 따르지만 일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 후라든가 35세 이후부터의 삶은 그래도 좀 나았단다. 이 사는 어떤 양기라고 볼 수 있지만 음기로 바뀌는 글자니까 얘를 갖다가 뭐 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까지는 고생하지만 35세가 넘어서부터는 고생을 면한다. 새로운 고생이 끝나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배움보다도 앞서서 먼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 이제 뭐 자도 있고 만약에 여기 또 유가 또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음기가 엄청나니까 저런 경우는 너무 음기가 많아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적극적인 사회활동도 안 되고 혼자서 고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괜찮지만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하는 모든 일은 힘들겠다. 가령 뭐 세일즈나 마케팅이나 통신이나 뭐 방송이나 언론이나 방송, 그리고 글쓰기, 작가 이런 것들 중에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야 되는 일, 취재 이런 건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내성적으로 바뀝니다. 지금 무슨 MBTI처럼 설문을 많이 해서 이 사람이 뭐 F형이다, I형이다, T형이다 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 사주는 그냥 글자의 음역만으로 봐도 그것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음기가 굉장히 많죠. 이번에 보면 음양으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음기가 많으니까 이거 고생스러운 팔자구나. 그런데 사주를 보면, 대운을 보면 이 음기가 많은 곳이 이 첫 번째 대운의 축까지도 음기가 강하니, 이 첫 번째 대운이 지나가기 전까지 어린 시절의 삶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결과는 작아지니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게 아니라 혼자서 있는 시간이 많고 혼자서 생각을 깊이 빠지다 보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고 성숙한 느낌을 주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움이 강한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인대운이 영향을 미치는 15세가 넘어가면, 15세는 보통 중학교 3학년쯤 되겠죠. 중학교 2학년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아니면
대운이 좀 더 빨리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인대운의 영향으로 인해서 갑자기 성향이 적극적인 걸로 서서히 갑자기는 아니지만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운이 점점 앞으로 점점 양기가 강해짐에 따라서 어릴 때의 모습은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체로 어릴 때의 모습은 초등학교까지는 그 자기가 타고난 성향보다도 부모나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변에서 열심히 보살펴주고 많이 얘기를 시켜주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뭘 할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사회라면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고요. 경쟁이 심한 곳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서 쟁취를 해야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사주를 타고난 겁니다. 그랬거나 말했거나 대운이 인으로 바뀌면서 얘가 양기가 이제 강하게 오기 시작하면서 어릴 때 소극적이고 침울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럴 때 겁살이라는 것들을 갖다 적용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그 음양 말고 그 음양에서 이제 두 번째 육친에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요거는 지금 월지를 육진에서 보면 월지가요. 그 자가 월지죠. 자가 월지라서 자의 특성도 있지만 그 자의 특성 같이 읽어주고요. 또 자가 양인살이라는 걸 반드시 읽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유라는 게 이제 그 연진대 장성살이죠. 그리고 요건 육해살이고요. 그러면서 요게 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요걸 먼저 월지부터 한번 해석을 해주면, 그러니까 자의 특성은 내가 주변이 사방이 굉장히 어둡고 컴컴하기 때문에 행동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자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밤 12시나 1시쯤 되고 주변에 불빛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어 내가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 모든 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화난 낮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디지만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낮에는 굉장히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집중될 수 있지만 이 자신은요 정신적인 거에 집중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적인 거에 집중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일에 자기가 집중한다면 이 자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쓸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만약에 저기 그 고전일 읽을 때 보면 제일 답답한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음기가 굉장히 강해서 양기가 올 때까지는 조우가 상실됐기 때문에 이 사주를 못 쓴다. 양기가 강해지는 시기가 못 쓴다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이 15세, 적어도 15세가 될 때까지는 음기가 강한데 음기가 또 사주에 대운에 들어와 있으니 15세까지 그럼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지금은 현대사회는요. 30살 넘어야 잘 되니까 30살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음양의 조화를 맞춘 것, 균형 맞는 것 그것만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조화가 안 맞으면 안 맞은 데에 적합한 일은 무엇인지 장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 일을 시키도록 하는 게 현명한 사주풀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연지와 월지가 굉장히 음기가 강할 때는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남들 뛰어놀 때 혼자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너는 밟지도 않고 생각만 많이 쓸모없다가 아니라 자, 그럼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정신적인 생각 같은 게 굉장히 뛰어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학문을 하더라도 새롭게 막 변하고 색채가 가미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상력을 좀 필요로 하는데 머릿속에서 과거의 것이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요, 아이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아니면 그
고전 미술이라든가 고전 음악 쪽에, 그러니까 현대음악이 아니라 고전 미술이나 고전 음악 쪽에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요, 요게 이제 정신이 강조해서 글쓰기가 굉장히 뛰어나고 글에 숨겨나오는 단어나 상상력이 기존 성인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친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미술을 한다면 세밀한 미술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미술 그 사물을 표현하는 능력도 같이 어우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하고 하고 있는 글자가 갖는 자의 특성을 그대로 내가 잘 활용해서 관심 있는 쪽, 능력을 발휘할 쪽을 알아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에 자가 양인살이 있다 보니까 양인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장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양인살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될 때까지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나면 꼭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디언이 우선 신통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내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낼 거야. 그러면 나는 누군가 볼 때는 과정을 잊어버린다면 저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면 돼. 왜? 될 때까지 하니까. 양인삼이 그러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글을 쓴다고 하더라, 시를 쓴다고 하더라요, 굉장히 될 때까지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헬런 켈러가 그러니까 글을 쓰고 그 뛰어난 감수성으로 다양한 글을 갖다 해석글을 읽고 그 자연을 느끼는 방식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의 특성, 헬렌 켈러만의 특성을 최대화하니까 많은 사람들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듯이 이 사람은 잘하는 글자를 뛰어나게 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유라는 글자는 뭐냐면 장성살이라는 겁니다. 장성살. 그러니까 장성살은 뭐냐면 내가 주도적인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체 어떤 일이 돌아가는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재량권이 많은 곳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인이 되다 보니까 이 정인은요, 관을 받느냐 보지 못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무라는 글자가 있어서 무라는 글자를 봤다면 얘가 편관을 본 거지요. 또는 뭐 기라는 것을 봤다면 정관을 본 거지요. 그러니까 정관이나 편관을 보았다면 이 유는요, 정관이나 편관을 얻기 위한 어떤 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데 씁니다. 즉 정관이나 편관을 얻기 위한 것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어떤 조직이나 단체 속에서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 이게 관을 쓰는 거죠. 그럴 때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스펙을 갖추는데 이 유라는 정인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나 기가 아니라 여기 또 뭐 임자가 들어간다고 치면 관이 전혀 없다고 치면 관을 보지 못한 정인은요, 얘는 뭐냐면 그 자격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라이센스, 한번 라이센스를 따서 그 자격을 바탕으로 평생 동안 내 일의 전반적인 모습이 변하지 않는 그런 전문가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잘할 수 있는 거와 못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까지는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사주를 해석할 때 15세 전이라면 15세 전까지의 삶의 모습과 15세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걸 먼저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세까지의 모습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이 사람의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살 수도 있지. 그 대운에 따라서 더 강해지는 모습과 약해지는 모습을 갖다 보면서 봐야 된다는 건데, 15세가 넘어가면 이 사람은 다양한 이 글자에 의해서 겁사를 갖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나 여러 가지 모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겁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주의 여기나 여기에 갑이라든가 을이 있다면 을이 있다면 이 운에는요 갑이나 을을 잘 쓸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십시오. 그러면 겁살운에 갑이나 을을 잘 쓸 수 있다는 건 식신이나 상관에 해당되는 직업을 추구하되 그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유라고 하는 정인을 활용하고 그것이 될 때까지 2번 내지 3번 내지 실패해도 계속 할 수 있는 힘은 자라고 하는 양인사를 활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갑이라는 식신을 이용해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대원 묘전을 지나면서. 왜?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여기에 무슨 컨설턴트라든가 아니면 기획이라든가 연구 쪽이라면 이 갑을 식신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또 어떨 때는요. 여기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의료 쪽, 인테리어 쪽, 건설 쪽, 설계 쪽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천간에 갑이나 을이 있고 있으면서 겁살운과 모군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관심이 갑자기 이쪽으로 쏠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갑이나 을이 있는데 남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라면 대운이 거꾸로 흐를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해, 술, 유, 신, 미, 오, 사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럴 때 천간에 있는 갑이나 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 갑을 보면 여기서는 장생이지만 양지, 태지, 절지, 입고지로 들어가죠. 을은요 여기 사지에 들어가죠. 묘지에 들어가고 절지, 태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묘절 태양지에 들어가는 이 갑이나 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끝나면 45세가 될 겁니다. 40대 중반까지 갑이나 을을 거의 못 씁니다. 팔자에는 드러나 있지만 대운에 의해서 거의 못 쓰는 식신이나 상관을 갖다가 붙잡고 내가 거기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들은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시도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럴 때는요 요 천간에 투출된 갑을 보지 마시고요 이 지지 속에 강화된 이 글자에서 강화되는 글자 즉 자나 유나 자는 굉장히 강화됩니다. 이 얘들 갖다가 그래서 전문가를 지향하는 것들. 그래서 전문가를 지향하는데 양인이 있으면 최고의 전문가가 하는 게 뭐냐면 의료입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진학하도록 해서 의사 쪽에서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또 음기가 이렇게 강하면 의대도 좋지만 한의대도 좋고요. 또 만약에 공부가 조금 아쉽다 그러면 수의대도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그래서 의대, 한의대, 수의대 쪽으로 갔다 오면서 이 유라고 하는 정인을 한껏 활용할 수 있고 자기만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공간으로 밀어넣어서 성공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 사주가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 뭐다? 남자일 경우에 대운이 거꾸로 흘렀습니다. 여자라면 이대운이 이쪽이 흐르죠. 얘와 얘를 갖다가 전문성 갖다 얘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갑이나 을처럼 투출된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강해지는 글자를 통해서 직업으로 삼고 지지에 있는 음기나 정인이나 양인은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끈질기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렵더라도 한번 좀 따라와 보십시오. 자, 이번엔 두 번째 예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는 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페이지 93페이지를 보면요. 임일간의 술과 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여자로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운이 거꾸로 똑바로 하니까 술, 해, 자, 축,
인묘진사 이렇게 대운이 흘러갈 겁니다. 여자의 병에서. 그리고 지금 요걸 보면 닭띠가 여기 기준이 되고 요 술이니까 이건 반환살이 되겠죠. 여기 지금 반환살이 됩니다. 그리고 요 그림을 여기서 그러니까 요 오행 배치에 이제 놓고 보면 이밀관이 있고 술이 있고 유라는 게 있죠. 그럼 이게 관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가 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봐서 우리는 아 얘가 관이구나, 얘가 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 을자를 하나 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놓는 이유가 이제 어떤 요 책에서는 안 나져 있지, 책은 없지만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관을 보기도 하고 여기서는 얘는 지금 상관이 되죠. 그러니까 그 적천수 같은 데를 보면 관은 되게 반기지만 관을 극하고 있는 상관은 오죽하면 이름이 상관이겠습니까? 상관은 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구가 오냐면 상관이 있으면 관을 갖다가 몹시 못쓰게 만드니 파격에 이른다고 설명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는 을이라는 게 관인데 여기서는 상관으로 쓰고 여기서는 정인으로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 자체만 보면은 관과 인이 어떤 인이 관계가 있고요. 유와 술은 방합 관계에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둘이 서로 이렇게 방합이든 삼합이든 육합이든 있으면 서로 관계가 좋다 그래서 정이 있다, 유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과 인이 방합으로 관계에 놓여 있으면 서로 유정해서 관과 인이 서로 상생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관인 상생이라고 하죠. 물론 고전에서는 천간에 있는 관과 천간에 있는 인 또는 관인 상생의 대표적인 모습을 놓지만 꼭 그런 거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관인 상생을 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좀 있죠. 천간에 있는 거는요, 자타가 공인하듯이 굉장히 유명한 관을 천간관, 지지에 있는 관은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유명하지만 전국구라든가 세계적인 유명도는 떨어지는 것, 이게 지지의 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지의 관인도 관은 관인데 천간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관,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관인이 상생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요 관은 지금 보면은 이건 반환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을 갖다가 이 사람이 추구하는 관의 모양은,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의 모양은 편안함입니다. 또는 그러니까 반환살은 겁살, 연살, 반환살 해가지고 하면서 전문성을 지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조직에 들어가서 시킨 일을 이거든 저건 다 한다는 것이 일반 관리자라면, 반환살, 겁살, 연살은요, 나는 거기서 시키는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특화된 영역을 아예 들어갈 때부터 확정화돼 있어. 그것이 내가 10년차가 되든 30년차가 되든 난 그 일만 하는 것, 이게 겁살, 연살, 반환살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겁니다. 즉 편안함과 전문성을 갖춘 직장, 이런 곳이 이런 모양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가장 요 유라는 걸 써서 어떤 공부를 하는데, 이건 이거 정인이죠. 공부의 방향이 전문성을 갖추는 것들이고, 전문성을 갖추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내 일에서 주도권을 많이 쥐면서 윗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나의 자율권을 존중할, 자율권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런 직장이라면 나는 그 직장이 내 천직에 맞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어떤 역할이냐면 지금 자격증을 베이스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문을 갖다 주로 베이스로 하는 것들은요. 그냥 그 CPA 같은 경우 회계사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변리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변호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무슨 각종 그러니까 감리 쪽을 할 수 있는 설계사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사도 이런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내가 어떤 일이나 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전문성을 살리는 일에서 나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것, 이런 직장이라면 되게 내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가령 내가 회계 쪽을 전무했는데 회계사까지 못 땄다 하더라도 보통 세무사 같은 걸 따면서 국세청이나 지방관세청 이런 데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요.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청이나 국세청이나 회계법인에 근무할 때 뭐 총무나 이런 일을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업도 시킬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시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요럴 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요 대운에 들어왔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 해대운, 자대운, 축대운까지는 요 기운 자체가 음기가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음기가 많은데 사주에 여기에는 또 대운에서 또 음기가 또 가세되죠. 그러니까 사주와 대운에서 음기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의 조우적인 균형은요. 인대운이 지나가면서부터 조우적인 균형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즉 인대운에 맞이하면서 이 사람의 성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CPA 자격증을 따서 어떤 세무사 세무법인에 내가 세무사로 일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인대운과 묘대운처럼 인대운이 겁살리면서 양기가 많아졌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이때는요, 보통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면 직업 자체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럴 땐 성향이 바뀝니다. 또 취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요, 관과 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참고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갖다가 주로 강하게 내세우는 기운은 요 상관이라는 요 을이 있죠. 근데 얘는 이 술이라는 데서 입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관을 거의 있든 없든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힘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고르는 게 상관인데 그게 무력해지니까 나한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한다는 거죠. 거꾸로. 그런데 인이 오면서부터 인묘진을 오면서 얘 상관이 힘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고 숙지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 주장을 강하게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대운이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뀌고요. 다른 사람한테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소극에서 적극적으로, 또 혼자 있는 곳에서 여럿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일, 공동 프로젝트, 또 과거지향적이고 숫자지향적인 것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꿈지향적인 것, 기획 설계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인대운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적인 측면에서 그렇고요. 어떤 취미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계 업무를 한다면 그 전까지는 무슨 감사를 하더라도요, 세무감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뭐 학원이라든가, 학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재단이라든가, 어떤 다른 회계 비자금 같은 거 갖다가 추적하는 쪽에서 많이 이 활동을 했다면, 이때가 되면 내가 일을 해도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 말고
이제는 밝고 건전하고 이런 것들 좀 컨설팅도 해가면서 미래의 꿈도 할 수 있는 것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에 들어가고 학교를 세우는 일도 하고 싶어 하고요. 건설회사 쪽에서 그 재무관리 쪽 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또는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그 인테리어나 건설 쪽에서도 일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인이라는 겁살이, 인이라는 겁살의 작용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인이라는 것들이 있으면요. 인이라는 글자 고유의 성향과 겁살의 성향을 동시에 읽어주는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이 인대원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지루하고 반복된 생활이 전혀 문제없이 잘 해왔다가, 인대운이 오면서 겁살이 동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취미 활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내 삶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한 변화를 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인겁살대운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쉬었다가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새로운 도전이 하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